그래서 물질의 자성, 자기력선과 자기장. 자기력선이라는 건 끊어지거나 꼬이지 않고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나침반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오른쪽을 가리키겠죠? 위에다 갖다 놔도 어디를 가리키겠어? 오른쪽을 가리킬 거야. 그럼 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디를 가리킬까? 여기를 마찬가지로 N극 방향을 가리키게 될 거야.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는데 나침반이 항상 N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북극을 가리키고 있잖아. 근데 보세요. 나침반의 N극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 S극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북극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하면 북극이지만 얘는 S극이 되는 거고, 남극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N극이 되는 거죠. 자석이라고 치면 남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북극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런 동그란 나침판 말고 그 항해하는 사람들이 쓰는 구형 나침판을 들고 남극에 가면 얘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N극이 이렇게 서 있어. 하늘을 향해서. 요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쭉 칠레 쪽으로, 그 파타고니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적도를 지날 때쯤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점점 변하다가 적도를 지날 때쯤 되면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북반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휘어져서 아래를 향해. 당연히 이제 방향은 북쪽 방향을 향하면서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북극에 가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극점이라고 하는 데 가면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꺾이진 않아. 자기장의 북극과 지리적인 북극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 그 각도를 뭐라고 해요? 편각. 그리고 요 각도, 얘가 이루고 있는 각도, 수평면하고 이루고 있는 각도, 이걸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요 편각하고 복각 구하는 것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복각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냐면 대략적인 위도를 구할 수 있어. 그런 것들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장과 자기력선 나와 있고요. 위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물질의 자성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거냐? 내가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 이 얘기 해준 적이 있는데 중3 애들은 다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 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이야. S극하고 N극이 있잖아. N극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잖아. 내 초등학교 동창 중에 요즘은 연락 안 하는 친구이긴 한데, 걔 표현에 의하면 빨갱이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야. 아, 이런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얘가 싫어하는 빨갱이라는 건 저 북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공식이 투철한 아이야. 우리 땐 그런 교육도 받았어. 실제로 방공교육. 저 북한 괴뢰들을 때려잡아, 이런 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했다니까. 이 미친 나라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 괴뢰군들이 잘못한 거잖아. 김일성을 위시한. 걔는 그런 교육에 너무 심취해 있는 친구라서 N극을 너무 싫어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를 부르더니 요거 깨서 나는 S극만 가질 테니까 네가 이거 가져 그러더라고. 와, 속으로 야, 쟤는 저게 진심일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얘를 따라갔어. 준다니까. 돌로 빵 내리쳐가지고 딱 끊었는데, 와, 기가 막히게 한 요쯤에서 끊어졌어. 그래갖고 얘가 이걸 딱 가져가고 나한테 이걸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친놈이네 이거. 그래갖고 내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 나는 좀 과학적인 상식이 그 당시에도 있는 친구라서 이렇게 잘리면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자기는 S극 자석을 얻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야, 여기가 S극인데 내 이쪽 N극을 가져가면 붙겠지. 야, 자기도 이제 그런 거 좀 그 정도는 알잖아. N극하고 S극이 끌어당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붙겠지 그러는 거야. 붙겠냐? 갔더니 도망가서 왜 그러지? S극인데? 왜 N극인데? 그래서 얘가 멘붕이 왔어. 그래갖고 잘리면서 걔가 뭐라 그랬냐면, 나 정확히 기억해. 색칠이 잘못돼 있었나 봐. 그래갖고 한 번 더 잘랐어 이걸. 소용없잖아. 그 초등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돌로 자석을 잘랐어요. 돌로 때렸어. 꽝 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자르고 한 번 더 잘라갖고 박살이 났어. 그래갖고 울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냥 이거 줬어 처음 거. 그래서 얘는 빨갱이를 되게 싫어하는 애인데 빨갱이 자성만 갖게 됐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원자 단위까지 일어납니다. 원자 단위까지. 그러면 원자 단위까지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당연히. 나도 공부해서 아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전자가 돌고 있잖아. 이 자성이라는 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이제 뭐 화학을 나중에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아 맞다. 화학에서도 오비탈을 안 배우는구나 요즘은. 이게 좀 바뀌어서 내용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다 배웠죠?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물질은. 이거는 보호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야.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 주변에 오비탈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오비탈이라는 것도 100%가 아니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스피어, 구 형태야. 여기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껍질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오비탈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90%고 이 오비탈이 없을 확률도 10%가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딱 그 순간을 찾아가지고 찍어낼 수가 없어. 전자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거의 순간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 양자화돼 있어.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거든.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오늘 양자역학은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똑같은 공간 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으려면 전자끼리는 서로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 둘 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전자들이 한 공간에 들어가려면 스핀을 하는데 반대로 스핀을 해. 반대로 스핀을 하면 한 공간에 들어있을 수 있어. 니네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 오샷 헤이블레이드 안 해봤어? 해봤지? 그러면 어떻게 경기장에서 이렇게 약간 비틀어진 데에다 팽이를 하면 경사져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팡팡 부딪히면서 먼저 중력이 떨어지잖아. 근데 요때 다 이렇게 당기는데 역방향으로 당기는 팽이들이 있어. 맞아요. 공격. 둘이 동시에 당겨가지고 만나서 부딪히면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들은 팡 튕기는데 역방향으로 들어간 애가 둘이 부딪히면 철구 지나가. 그냥 안 깨져 둘이. 왜 그러냐면 한 공간 안에서 역방향으로 존재하면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봐봐.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팡 치잖아. 근데 둘이 똑같은 역방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쓱 그냥 지나가 버려. 이렇게 치고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약간 고무로 만든 흡수 잘 되는 팽이 같은 거에다가 잘 도는 기어 같은 걸 달아놓는다. 손으로 역방향으로 돌리면 야금야금 잘 갈가먹어. 얘를 먹을 수 있어. 얘 힘을 뺏는 거야. 내 거 약한데 얘 돌아가는 힘으로 내 거를 돌리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은 쓰게 될 건데 나는 점점 빨라지니까 그러다가 내가 힘이 빠져갖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얘 힘을 약화시켜갖고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결국은 역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들이 회전을 한다고 했잖아. 자 봐봐. 우리 전자기유도 할 때 움직이면 뭐가 생겼어? 차기장이 생겼잖아. 그래서 자성이 생기는 거야. 얘네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스핀을 하기 때문에 스핀하는 방향으로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은 반대죠. 전자가 우리 이거 배웠지 않았니? 오른손 법칙. 전류의 방향으로 말아주면 어디가 N극이 되는 거야?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되는 거잖아. 그 그림 봐봐. 전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 그러면 아래가 N극이 되는 거잖아. 똑같지? 전자에서도 아래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전자가 스핀을 하고 있어. 전자 스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전자 스핀하는 거는 전류의 방향하고 반대니까 이거 전자 스핀하는 방향의 반대로 보면 돼. 이것도 또 똑같지.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전자의 스핀, 결국은 자전, 전자의 궤도 운동, 공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자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모든 물질이 다 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물질이 다 전자를 가지고 그 전자들은 다 이렇게 스핀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왜 안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자기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원자 자석들 하나하나의 원자들은 자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 자석들이 외부에 있는 자기장하고 나란해지면 자성을 띠는 현상 이거를 자기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학원에 오다가 쇼츠를 들으면서 왔어.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쇼츠를 볼 수는 없잖아. 쇼츠를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쇼츠를 봤냐면 군함들은 뭘로 만들어? 군함들 철로 만들잖아. 근데 군함을 죽이기 위해서 기뢰라는 걸 깔거든. 기회 자석이 기뢰는 자석이야. 그래서 철이 네, 지나가면 땅 속에 물에 떨어져 있던 기뢰들이 탁 하고 올라와서 붙어갖고 터뜨리는 방식이거든. 근데 얘가 올라와서 붙어서 터지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위험하냐면 올라오다가 여기서 터지는 게 더 위험해. 왜 그러냐면 이 기뢰라는 게 엄청나게 화약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붙어서 터지면 얘가 가지고 있는 폭약만큼만 영향을 주는데 밑에서 터지면 얘가 터지면서 공기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물이 이 속에 있는 폭발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기가 발생하면서 버블이 생겨 빵 하고 공기가 엄청 커지니까 이 공기 덩어리가 이 철판을 찢어버려. 이게 더 위험해. 이 근처에서 터지는 게. 와 공기로 철대기. 그래서 군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구 자체가 자석이다 보니까 얘가 점점 자기화돼. 자석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평소에 다니던 길이야.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묻혀있던 길이야. 머니까 안 와. 근데 얘가 자석이 되면 어때? 얘만 얘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얘도 얘를 끌어당기니까 다 나와서 붙어 터져버리는 거야. 위험하겠지. 그래갖고 주기적으로 뭘 하냐면 군함 근처에는 막 코팅하고 밑에 여기 이 군함에다가 구리선을 엄청 감아가지고 이 자기 지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싹 없애. 다시 제로시키는 거야. 제로하고 자기장을 없애는 거야. 얘한테 생긴 자기장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칭칭 감아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함 들어오는 방파제 밑에 코일이 깔려 있어가지고 얘를 검사를 해. 딱 지나갈 때 자기장이 느껴져. 그러면 얘는 이제 부두로 가갖고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일순간에 전기를 흘려줘가지고 얘가 자성을 상쇄시키는 그런 전류를 흐르게끔 해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얘가 그 옛날에 떨어져 있던 기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탐구자 요청 164쪽 볼 건데요. 스탠드에 알루미늄 5의 철 클립을 매달아 놓고 네오디듐 자석은 뭔지 알죠? 자석 중에서 네오디듐을 첨가해가지고 궁소랑 네오디듐을 첨가해서 일반적인 자석보다 10배 이상 강력하게 생긴 자석 요걸 말하는 거고 요거 갖고 놀면 되게 재밌어. 내 교실에 하나 붙어있는데 이런 데를 툭 던져서 쫙쫙 달라고.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매미자석이요? 매미자석하고 달라. 매미자석은 생긴 모양 때문에 딱딱딱딱 매미자석인 거고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해서 일반 자석보다 훨씬 강한 자석. 저 사과 부수던데. 사과도 부술 수 있고 얇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혼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네. 원준이 졸고 있으면 머리를 쪼갤 수도 있어. 아, 자석에 가까이 가면 철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끌려오겠죠. 근데 알루미늄 공은 끌려오긴 하는데 철보다는 천천히 끌려와. 근데 너무 웃긴 거 알아? 오이는 밀려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자석을 가까이 되면 오이는 도망간다니까 살짝.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오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자석이 오이를 싫어하나? 물 때문에 그래 물. 자 보세요. 수박을 밀어내기는 힘들겠지. 수박은 너무 무거우니까. 수박을 잘라가지고 묶어놓으면 그건 밀어낼 수 있겠다. 강자성체,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이고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은 강자성체야. 근데 상자성체는 약하게 끌려오는 애들.
알루미늄,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트륨, 텅스텐, 종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종이도 자기장에 반응해서 끌려옵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동그라미 다 쳐주세요. 구리, 유리, 물, 금까지. 구리, 유리, 금, 물. 얘들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 그 얘기는 뭐냐면 밀려난다는 소리야. 자석을 가까이 대면. 강한 자석을 가까이 대면 가까이 될수록 더 많이 밀려나는 거겠죠. 그럼 웃기잖아. 철이나 이런 것들은 금속이니까 금속은 당연히 자석에 붙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구리도 금속인데 얘는 자석에 가까이 가면 밀려난대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자성체라는 애들은 이렇게 자기 구역이라는 애들이 존재해.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0이야. 알짜임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알짜임이 0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강자성체도 평상시에는 자기 구역이 여러 가지로 뭐 분리되어 있는데 합이 0이어서 자성이 나타나진 않아.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석을 가까이 갖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자기화돼. 모든 섹션이. 그러면 어떻게 돼? 얘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석이야. 내가 철로 만든 클립을 붙였어. 그 클립 끝도 자석이 되는 거야. 자성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 그래도 얘는 그 블록들이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인 형태를 오래 유지해. 그래서 이 클립 박스 안에 네오디듐 자석을 한참 동안 넣어놨다가 나중에 네오디듐 자석을 제거해도 지네끼리 붙어있어. 얘네들이 자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상자성체는 자 차이점이 뭐냐면 강자성체랑 다르게 자기 구역이 없어. 이거 적어 놓으세요. 상자성체에다가 자기 구역이 없어 얘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석들이 거기다 밑줄 치세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된다. 그러니까 얘도 자석에는 붙어. 하지만 강자성체보다는 조금 약하게 붙겠지. 그리고 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즉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즉시 사라집니다. 근데 반자성체는 애초에 원자 자석들이 자성 자체를 띄지 않아. 왜냐면 전자의 궤도운동하고 스피닝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애초에 자성이 아닌데 외부 자기장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거기도 밑줄 치세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돼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거기도 쓰세요. 바로 옆에다가 즉시라고. 자기화된 상태가 즉시 사라집니다. 액체 산소는 상자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N극과 S극 사이에 액체 산소를 부으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이에 붙어 있어. 근데 초전도체라는 거 들어봤죠?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잖아. 이 초전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반자성체야. 그래서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완전한 반자성을 띠기 때문에 영구자석 위에서 그렇게 들어있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만 놓으면 얘가 자석이고 얘가 초전도체면 이렇게 떠있을 것만 같잖아. 그럼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돌아. 얘하고 적절한 거리만큼 벌린 상태로 붙어 있어. 너무 신기하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를 뭐 발견했다. 그게 진짜였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아닌 줄 알았어요. 난 처음부터 아닌 줄 알았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자, 넘겨봅시다. 자성체를 활용하는 방법, 강자성체. 하드디스크가 강자성체를 이용합니다. 자기 테이프로 되어 있거든, 하드디스크가.
너네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나 이거 며칠 전에 또 다른 수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지? 컴퓨터를 딱 켰는데 한 30초 이상 걸려 부팅하는데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부팅을 딱 했는데 한 10초 내지 15초 만에 윈도우 화면이 떠 그러면 SSD를 이용하는 거야. 반도체를 이용한 저장 장치를 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SSD도 그렇고 아무튼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건 알죠? 근데 반도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냐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무언가 계산하고 처리하고 프로세싱을 하는 애들인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얘가 프로세싱 할 때, 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네한테 야 이 책을 100% 다 풀 수 있으면 무조건 서울대가 그러면 누구나 사겠지.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봤더니 세상의 모든 공식이 정말 빽빽하게 적혀 있어. 빈 공간이란 하나도 없어. 문제가 한 2만 문제 정도 있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런 게 시스템 반도체야.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노트인 거야. 이거를 풀려면 노트가 필요해. 이 내용을 여기다 연산을 할 수는 없어. 얘는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연산을 하기 위한 노트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시스템 반도체가 구동돼.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전력이 나가면 완전히 깨끗해지는 공책이 있고, 전력이 나가도 내가 한번 써놓은 건 남아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전력이 나가도 내가 한번 쓴 게 남아있는 애를 뭘로 쓸 수 있겠어? 저장 장치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드디스크처럼. 게다가 하드디스크는 이런 플래터라는 게 돌아가면서 강한 자성을 흘려가지고 이 자기된 판을, 이 디스크를 막 배열을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거든. 굉장히 빨리 돌아. 빨리 돌다 보니까 엄청 시끄러워. 열도 많이 발생하고 웅하는 소리. 근데 얘는 이런 메모리, 이거 반도체잖아. 그런 웅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냥 지가 알아서 저장이 돼.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 발열도 덜해. 당연히 가격은 몇 배 비싸겠지. 그래도 효과는 빠르지. 속도도 빠르니까. 하드디스크가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거고요. 기준. 야, 중국도 대부분 요즘에 SSD 써. 중국이 우리보다 돈 더 많아. 전체 GDP로 하면 훨씬 높지. 걔네가 인구가, 야 중국은 100만 장자가 1천만 명이래. 100만 장자가. 우리 5천만 명인데 우리 인구의 20%가 걔네는 100만 장자야. 갑부들이 많아서. 근데 전자석 기준기 이런 거잖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동차에 쓱 가갖고 전원을 탁 열면 밑에 있던 자동차가 퍽 하고 달라붙어. 기준기, 전자석이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기저항 메모리, 요게 이런 거야. 강자성체 배열에 따라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형태로 쓰이는 거. SSD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 고무자석, 요거 좀 신기하지 않니? 요거에 대한 에피소드들 하나 있는데, 내 친구가, 니네 고무자석이 어디 있냐면 집집마다 다 있어. 냉장고 문에 붙어 있어. 요거를 긴 걸 하나 갖고 왔더라고. 하루 종일 얘랑 재밌게 놀았어. 그날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나 엄청 혼났어.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민철이가 줬는데? 민철이네 엄마한테 전화를 받으신 거야. 미친놈이 지네 집 냉장고 그 문에 있는 거를 찢어갖고 갖고 온 거야. 온 동네 애들이 그걸로 하루 종일 놀았거든? 어떡해. 걔가 그런 거야.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온 동네, 걔가 멍청한 짓을 하면 네가 말렸어야지. 엄마 그게 아니고 걔가 갖고 온 거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무자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게 되게 애매해. 이거 자석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게 약한데 그렇다고 안 붙는 것도 아니고 힘을 빼서 툭 하고 열리는데, 자석을 강자성체를 갈아가지고 고무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약해진 거지. 왜냐면 자석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있으면 턱 달라붙고 턱하고 잘 안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가루가 들어있으니까 애매하게 자기력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붙을 때는 서서히 툭 붙고 뛸 때는 힘만 좀만 줘도 툭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가놈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도난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삑삑삑삑 거리는 거. 액체 자석. 고날갱이의 강자성체 가루를 얘는 액체 속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로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실험해봤었거든. 액체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지폐에 붙어 있는데 지폐에 이 숫자 있는 부분에 액체 자석 잉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자석으로 붙이면 슬쩍 달라붙는데 이거를 바닥에다가 지폐를 놓고 마그네틱을 가져가면 안 붙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갑 속에 들어있으면 돈들이 약간 이렇게 휠 거잖아. 휘어져 있는 상태로 책상에 세워놓고 얘를 가져가면 와서 들러붙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5만원짜리가 제일 잘 붙습니다. 제일 커서 액체 자석도 제일 많이 들어있고. 조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제라는 건 이제 MRI를 찍을 때 우리 혈관 안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혈관 안에 집어넣는 애인데 MRI라는 애는 자기분명 영상장치라 그래서 우리 몸을 슬라이스 난 것처럼 잘라서 보게 하는 장치거든. 단면을요? 단면을. 그러니까 CT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CT는 진짜로 잘린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 얘는 슬라이스 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이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MRI를 찍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제 꾸물꾸물하는 내 장기의 모습들이 보여.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 조영제를 넣고 하면 이거 자체가 자석이니까 자기장을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훨씬 잘 보이겠지?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주복도 미세한 틈을 완전히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액체 자석을 활용을 하는데 우주복은 사실은 우주공간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진공이란 말이야. 구멍이 조금이라도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기들이 다 빠져나갈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 우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뭔가 푹 찔려가지고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내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야. 진공이기 때문에. 다 빨려 나가거든. 아니면 맨몸으로 내가 우주에 떨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0.1초.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3초. 우리 피부도 압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는 살 수 있어. 우주에서요? 맨몸으로. 1분에서 2분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1분 숨 안 쉬어도 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들이 기화해서 끌어오르기 시작해. 한 15초 정도 지나면 15초 지나면 사실은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숨을 못 쉬어도 근육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처리해서 한 30초, 40초 이내로 다시 챔버로 들어가거나 하면 살 수 있어. 최대한 1분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요 내용들 되게 단순하거든요. 강자성체는 다시 앞으로 한 장 넘어가서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강자성체는 자기구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전해주면 일정한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게 강자성체인 거고 상자성체는 자기구역은 없어. 하지만 외부 자기장에 들어가면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화되는데 좀 약하게 자기화되는 걸 상자성체라고 하는데 차이점, 우리가 강하게 약하게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 상태가 즉시 사라지는 거. 이걸 상자성체라고 해. 반자성체는 구별하기가 되게 쉽겠죠. 애초부터 자성을 띠지 않고 있었는데 외부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대로 자기화된다. 그리고 자기화된 상태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즉시 사라지는 거. 반자성체는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것도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냉동인간 아시죠?